편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7시 뉴스입니다. 설날인 오늘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귀경길 혼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오늘 자정쯤에나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교통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도윤 기자, 서울 방향 고속도로 정체 조금 나아졌나요? 어떻습니까?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경길 방향 정체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체가 가장 심했던 오늘 오후 5시에 비해 정체 구간이 일부 줄긴 했지만 수도권 방향 정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목천에서 안성분기점 부근 43km 구간에서 정체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북상주 부근과 연풍터널 사이 34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10분, 광주에서 5시간 10분, 강릉에서는 3시간이 걸릴 걸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는 정체가 오늘 밤 자정쯤에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도 귀경길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귀경길 정체는 오전 8시에서 9시쯤 시작해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휴게소에서 음식은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7개 주요 휴게소에 마련된 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300여 명으로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택치료자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관리 인원의 80%를 넘어섰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30살 미만의 젊은 층이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343명, 또다시 최다치입니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검출률이 80%를 넘어서면서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인 검사 양성률이 일주일 전 3~4%에서 9%로 높아졌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자 역시 계속 늘어 8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관리의료기관 436곳에서 최대 10만 2천 명까지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 있는데 이미 최대 인원의 80%를 넘어선 셈입니다. 다만 중환자 병상은 아직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72명으로 어제보다 5명 줄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3%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7명 늘었습니다. 최근 확산세는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30살 미만 연령층에서 발생했고 60살 이상 고령층 비중은 8%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18살 이하 청소년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18살의 경우 10만 명당 하루 평균 발생률이 직전주보다 7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에는 전체 학교의 40% 정도가 중간 개학을 하는 만큼 청소년 접종과 학교별 방역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1,000명분이 오늘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13일 2만 1,000명분이 처음 도입된 데 이어 2차 물량이 추가로 입고된 겁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팍스로비드를 투약한 확진자의 80%는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는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개편되면서 PCR 검사는 60살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 위주로 받게 됩니다. 나머지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오늘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실종자 1명이 구조되면서 이제 남은 실종자는 4명인데요. 구조당국은 우선 위치가 파악된 27층의 매몰자 1명을 구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대 기자,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일단 위치가 확인된 27층 매몰자를 꺼내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27층 매몰자는 어제 오후 붕괴 잔해에서 수습된 28층 피해자로부터 아래로 3m 정도 되는 지점에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구조당국은
28층 벽체에 추가로 구멍을 뚫고 굴착기를 동원해 쌓인 잔해를 꺼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를 부수고 철근을 잘라내는 작업을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잔해가 산처럼 쌓여 있고 아래로 갈수록 치워야 할 면적이 늘어 구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아직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 3명도 현재 작업 중인 구역에 매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수색견을 투입해 상충부 탐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붕괴 잔해가 쌓인 현 작업 구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탐색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작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는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모레부터 철근 시공 등 설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더 빨리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야간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설날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연일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화도 최북단을 찾았는데요. 설을 맞은 대선 주자들의 행보, 김성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을 맞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북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백신 의료 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안동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보수 정당이 하지 못한 일이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 부패 기득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양자 토론이 무산된 가운데 이 후보는 내일 저녁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95분간 양자 토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을 만나고 사드 추가 배치를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은 인천 강화도에 있는 평화전망대를 찾아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당당한 평화와 튼튼한 안보란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통일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비핵화는커녕 최악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각종 도발만 남았습니다. 이어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점검에 나선 윤 후보는 GTX D 노선에 인천국제공항과 부천을 잇는 노선을 추가하겠다며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새벽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찾아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대로 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만이 국민대 통합을 이룰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이번 결정이 국익을 해치는 것이며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강요회의를 열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을 승인했습니다. 강요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에도 시대에 고유한 전통 수공업을 활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이루어진 산업유산이라며 추천 승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佐渡の金山の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されるよう、韓国を含む関係国との間で冷静かつ丁寧な議論を行っていく。 마스노 장관은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밝힌 대로 정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도 준비 중이며 곧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각위에서 추천이 승인됨에 따라 추천서는 오늘 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됩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의 검토를 거쳐 예정대로라면 내년 여름쯤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면 사설을 통해 가까운 이웃나라와 대결 자세를 연출하려는 생각으로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애초 추천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아베 전 총리 등 보수파의 반발에 방침을 바꿨다면서 이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보수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1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수입액 역시 늘면서 전체 무역 수지는 역대 월간 기준 최대 적자를 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대비 15.2% 늘어난 55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고 실적입니다. 수출 증가율도 11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반도체가 24.2%, 석유화학이 40% 증가하는 등 15대 품목 중 14개 품목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3.1%, 아세안이 28.9% 늘었으며 9대 수출 지역 모두 10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액 역시 크게 늘면서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 수지는 48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역대 월간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 규모는 159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0억 6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나프타 수입이 77%, 산화 텅스텐은 135%, 수산화 리튬이 129% 느는 등 중간재와 공급망 필수 품목 수입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입 증가의 상대적 강세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면서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무역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이른 시일 안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출 지원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비준서 기탁 시점에서 6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RCEP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간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RCEP을 통한 간접 FTA 체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눈앞에 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설 연휴 춘제를 맞아서 유동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향에 가지 않고 현지에 남는 사람들에게 현금까지 주고 있지만 그래도 귀성객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보다 길게 쉬고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중국의 춘제 기간. 중국 방역 당국이 우려하는 건 유동인구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입니다. 北京冬奥会和冬残奥会举办，做好首都疫情防控至关重要。倡议广大市民朋友在京过年。 현지에 남고 고향에 가지 말라며 지방 정부마다 꺼내든 것이 있습니다. 중국식 세뱃돈 홍바오입니다. 광동성 동관시는 귀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5억 위안, 우리 돈 940여억 원을 나눠줍니다. 1인당 받는 돈은 우리 돈 9만 4천 원씩입니다. 안우이성 허페이시, 저장성 항저우시와 진화시도 귀성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귀성객과 여행객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因为毕竟出来这么长时间了，回家看看父母，父母也那么大了。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철도 누적 승객은 8,600여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나 늘었습니다. 하이난 등 대표 여행지는 객실 예약이 힘들 정도입니다. 转化成国内的一些消费，所以上个星期开始，像我们的入住率基本上都在那个90以上。那前2天开始，基本上都是满房状态。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40일간의 춘제 특별 운송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지난해보다 35% 이상 늘어난 11억 8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서울 강동구청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7급 주무관 김모 씨가 횡령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김 씨가 계좌 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보낸 공문 등 모두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출금할 수 없는 기금 전용 계좌가 아니라 출금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도 SH공사에 3차례 보냈는데 이 역시 조작된 공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주 유엔 대사가 최근 연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한미일 세 나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 수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여러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까지 울릉도 독도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이 눈비가 없었던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많은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눈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밤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경기 연천과 포천, 강원 일부 지역은 한파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옷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텐데요. 철원이 영하 14도, 서울이 영하 9도가 되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도, 춘천 2도, 대전 3도가 되겠고 중부지방은 체감상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